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비트코인 2628개를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보냈다는 기분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트럼프 일가가 악재가 터질 것을 대비해 미리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기관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것은 코인 매도를 목적으로 하고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면 손실을 무릅쓰고 진행하는 것이라서 대단히 큰 악재가 발생될 확률이 크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공식 발표를 했는데 어떤 해프닝이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 측의 공식 입장은 명확하게 이는 매도가 아닌 수탁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이동된 물량은 전체 자산 중 약 4분의 1 수준으로 이는 단순한 현금화라기보다 전략적인 자산 재배치인 리밸런싱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이번 조치는 요즘과 같이 크고 작은 해킹 사례가 빈번하는 만큼 다양하고 안전한 곳에 자산을 분산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크립토닷컴에 비트코인을 보냈다 해도 해당 물량은 모두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만큼 이번 물량 이동은 매도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바라보셔도 되는데요. 정말 다행인 것이 만약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크립토닷컴에 보낸 물량을 매도하는 거였었다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평균 매입 단가인 118,522달러보다 무려 46% 이상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라서 대단한 악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석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커스터디를 하기 위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왜 크립토닷컴에 물량을 보냈는가 입니다. 코인만렙의 오랜 구독자 분이라면 이 답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크로노스 시가총액의 2%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달러 약 214억 6천만 원 상당의 크로노스를 매입했고 크립토닷컴은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5천만 달러 약 715억 원어치를 매수했고 디지털 자산 재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그룹 CRO 스트래티지 INC를 설립 그리고 요크빌 계열사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해서 지속적인 크로노스 토큰 매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밀접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라서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는 당연히 크립토닷컴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 게다가 크립토닷컴 거래소 자체가 북미 거래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관급 커스터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안전을 위해서도 훌륭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해프닝은 코인 시장에 아무런 악재가 되지 않고 가만히 있던 크립토닷컴 크로노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 크로노스 홀더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조금 전 크립토 슬레이트에서는 현지 시간 기준 3일인 오늘 상원 표결 일정에 클래리티 법안이 포함되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니었지만 빠듯하게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휴회 전에 표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월요일 상원 공식 의사 일정에서 법안이 제외되면서 8월 10일 휴회기 전까지 법안을 살려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코인만렙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것이 목표인 만큼 현재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시간은 모두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수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청원을 제출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며 토론 종결을 위해 필요한 60표의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게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올해 내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미국 중간 선거일인 11월 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중간 선거 직전에는 각종 법안들이 올스톱 되기 때문에 8월 전까지는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경까지 상원 휴회에 들어가고 주말이 끼었다는 점과 청원 제출까지 72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쥐어짜고 짜도 아무리 늦어도 오는 수요일인 8월 5일까지는 청원이 제출되어야만 올해 내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내로 가결될 확률은 5% 미만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절차적 표결을 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입법 동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입법 경로는 3가지로 요약되는데 일반적인 토론 종결은 사후 토론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단 한 명의 반대로도 무산되는 만장일치 동의는 말 그대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나가리라서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현재 가장 유력한 돌파구는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합심해서 사후 토론을 생략하는 초당적 신속 청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현재 상원 내 지형을 보면 약 55%의 의원이 법안에 우호적이지만 엘리자베스 워런을 필두로 한 25%의 강경 반대파와 아직 수정안 보완을 요구하며 관망 중인 20%의 협상파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회의원들은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전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어 버리면 코인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똥줄 탈 게 없다는 이유로 선거자금 지원에 소극적인 것이라는 것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집단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도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내로 통과되지 못할 확률을 크게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 내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절차가 시작될 확률은 20% 정도로 보이며 9월 가을 국회로 2월 되어 재협상을 거칠 가능성이 65%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수요일까지 상원 지도부가 어떤 행정적 결단을 내리느냐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든 상황의 확률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돈이 걸린 곳을 보면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돈이 제대로 걸린 곳 중 하나인 폴리마켓의 올해 내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제까지만 해도 34% 정도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 기사가 나왔던 오늘 아침에는 28%까지 떨어졌다가 영상을 정리하는 현재 31% 정도의 확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한 코인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호재인 만큼 확률이 낮아졌다는 소식은 기대 심리가 그만큼 빠지게 된 상황이라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콜드카드 해킹과 관련해서 오늘 4차 탈취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래저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콜드카드 해킹은 우리에게 익숙한 콜드 월렛과는 다른 콜드카드 브랜드만의 문제로 보셔야 하고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콜드 월렛은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4차 공격으로 인해 비트코인 388개가 462개의 주소를 통해 탈취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콜드카드는 2026년 8월 3일 기준 총 1367개의 비트코인이 탈취되었으며 콜드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작사에서 배포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해킹의 원인은 난수 생성계가 예측 가능한 범위로 발생되어서 이를 통해 시드 문구를 역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인데요. 거래소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알려진 콜드 월렛 중 하나가 이렇게 해킹이 되다 보니 콜드 월렛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거래소가 망하지 않는 한 2차 인증, 화이트리스트, OTP 등의 여러 교차 검증을 제공하는 글로벌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는 것이 어쩌면 더 안전한 거 아닐까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